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약 그만 먹어도 되지 않나요? 뭐 약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예방약인 것은 알겠는데 예방약이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중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경과에서 근무 중인 배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경과에서 같이 근무 중인 허준영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뇌졸중 예방약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약 종류가 워낙 많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왜 본인이 이 약을 먹는지, 평생 드셔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또 헷갈리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뇌졸중 예방 약물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뇌졸중 예방이라고 하면은 이제 1차 예방과 2차 예방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1차 예방이라는 것은 이제 아직 병이 발생하지 않은 분들, 어떻게 보면 건강한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서 예방적 치료를 뜻하는 것이고, 2차 예방이라는 것은 이미 병이 한번 발생했던 분들에서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의미하게 됩니다. 뇌졸중은 1차 예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재발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2차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고, 뇌졸중 약물이란 것들은 이런 2차 예방에 좀 초점을 맞춘 약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발 방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왜 도대체 재발을 하는 건가요? 애초에 뇌졸중이라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저 요인들이 있는 와중에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단지 하나의 결과물로서 뇌졸중이 생기는 것이죠. 기저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뇌졸중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뇌졸중이 생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 중에서 거미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뇌동맥류 파열이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 색전술, 클리핑 등 시술 내지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출혈로 뇌내출혈 같은 경우는 보통 고혈압을 가장 중요한 유발 인자로 손꼽는데, 그 밖에 뇌아밀로이드 혈관병증이나 여러 가지 혈관 기형, 염증성 질환, 기타 혈액 응고 장애 등 비교적 흔하지 않은 그런 원인들도 있습니다. 뇌경색은 접근이 조금 다른데, 큰 틀에서 나눠보면은 큰 혈관의 죽상 경화증에 의한 뇌경색, 그다음에 아주 작은 혈관의 폐색, 혹은 심장에서 혈전이 올라가서 멀쩡한 뇌혈관이 있었는데 심장에서 뭐가 날아가서 탁 막아버리는 그런 심장성 색전 뇌졸중이 있고, 그 밖에도 또 여러 가지 응고질환, 혈관질환, 염증성 질환 등 다양한 원인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뇌졸중은 다양하게 또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각각의 원인도 다양한데, 대부분의 원인 질환들은 사실 완치보다는 조절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방 약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뇌출혈은 혈관이 다시 터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병입니다.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피를 묽게 해주는 약, 즉 항혈전제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약들은 전부 출혈 위험도를 높인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즉 뇌경색과 뇌출혈의 예방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로 반대편의 입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혈관에 대해서 수술이나 시술적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매우 고난이도일 수도 있고 아주 핵심적인 예방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때문에 신경외과 선생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병들 때문에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 뇌출혈도 굉장히 좀 복잡한 질환이긴 한데, 일반적인 경우로만 얘기하자면은 약물 치료의 경우 뇌경색이 뇌출혈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뇌출혈의 가장 흔한 기저 질환이라고 하면은 고혈압이 이제 핵심으로 손꼽히고,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을 뇌경색에서 사용을 하는데, 출혈이 생기지 않게 피를 좀 굳게 만드는 그런 약이 있느냐, 그런 약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데 장기적으로 뇌출혈 환자에서 그런 약을 복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뇌출혈의 2차 예방약은 일반적으로는 좀 심플한 편이고요. 그런데 뇌경색은 조금 더 복잡한 내과적 만성 질환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만성 질환과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항혈전제 선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약물이 조금 더 복잡한 편입니다. 뇌경색으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원래 전혀 약물을 아무것도 안 드시던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뇌경색이 오셔서 입원을 하시게 되면은 대여섯 가지의 약물들을 처방받고 이걸 평생 이제 드시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랬을 때 이제 왜 이렇게 뭐가 많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뇌경색
약이라고 하면은 환자분들 입장에서 되게 많다라고 우선 느끼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뇌경색의 종류에 따라 물론 달라지지만 전체 뇌경색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라면은 가장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담배, 그다음에 나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연 목적의 약물 치료도 물론 있긴 한데 담배나 나이는 사실상 어떤 약물 치료 대상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이는 사실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증은 약물 치료에 아주 좋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뇌경색 예방약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항혈전제, 피를 묽게 해준 약에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이상지질혈증 이런 약물들로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별 질환에 따라서 면역 억제제라던가 강심제 등 전혀 다른 계열의 약물들이 처방되기도 하는데요. 가장 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조절이고 이 세 가지 중 어떠한 질환이 있는지, 질환의 심각성이 어떤지에 따라서 약물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항혈전제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항혈소판제라 불리는 약물들,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레, 실로스타졸 등등의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심장색전 뇌졸중이나 기타 혈액응고장애 등의 경우에는 항혈소판제가 아닌 항응고제, 즉 와파린, 엘리퀴스, 릭시아나, 자렐토, 프라닥사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평생 먹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 먹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외래에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약 그만 먹어도 되지 않나요? 약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지 않고 평생 드셔야 합니다. 먼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뇌경색 약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방약입니다. 비록 뇌경색의 후유증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잘 치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약들은 뇌경색의 치료제가 아니고 예방약이기 때문에 절대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방약인 것은 알겠는데 예방약이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중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쭈어 보시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뇌경색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안타깝게도 나이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나이가 들 수밖에 없고 아무리 잘 관리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젊은 나이에 뇌경색이 생기신 분들은 약을 완전히 중단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중장년층 이후의 뇌경색에서는 사실상 모든 약을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모든 약을 중단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부분적으로는 중단할 수도 있는 걸까요? 대표적인 것이 혈압약, 당뇨약이 되겠는데요. 혈압약, 당뇨약을 먹기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약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은 약을 먹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몸 상태가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질혈증은 만성 질환으로 잠깐 어떻게 해서 완전히 낫는 병이 아니고 평생 조절하면서 지내야 하는 병이고 보통은 그 조절이 약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을 끊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실제로 일부 환자분들은 식단 조절, 체중 감량 등 비약물적 방법을 통해서 이런 질병들을 관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중단해도 될 만큼 성공적인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약은 사실 이런 고혈압약, 당뇨 이런 게 아니고 항혈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혈전약은 그 목적 자체가 예방이고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뇌경색이 재발하냐 안 하느냐가 이 약물 사용의 지표가 되는 것이지 당뇨나 혈압처럼 눈앞에 혈압이 몇이에요, 당 수치가 몇이에요 이렇게 조절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즉 혈전약을 이미 시작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10년 동안 문제없이 지냈을 때 약을 먹어서 잘 지냈던 것인지 약을 먹지 않았어도 원래 잘 지냈을 사람이 괜히 약을 먹었던 건지 사실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약 중단을 결정하는 것이 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계속 약을 먹다가 어느 순간 위장출혈 등 오히려 부작용만 낳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수년 전부터 혈전약 장기 복용에 따른 위험성이 좀 대두가 되었고 과거에는 아스피린이 비교적 굉장히 흔하게 처방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선별적으로만 처방되는 추세입니다. 끝으로 수술이나 시술하기 전에는 이런 피를 묽게 하는 혈전약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 자세히 얘기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좀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상담은 했는데 중단하라고 한 약 말고 엉뚱한 약까지 중단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선 모든 수술이나 시술에서 뇌경색 약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순 발치나 백내장 수술, 진단적 목적의 내시경 등 일부 수술 및 시술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물론 개별적으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항혈전제 중단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술이나 시술 전 중단이 권고되는 약물은 여러 뇌경색 약물들 중에서 대개는
항혈전제 한 가지에 국한됩니다. 약 한 봉지에 보통 혈압약, 당뇨약 여러 약이 함께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요 약을 빼야 됩니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분들 약 한 봉지 그대로 다 안 드셔서 뭐 당이 이만큼 올라가고 혈압이 이만큼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약을 중단해야 하는지를 담당 의사를 통해서 정확히 들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룬 뇌졸중 약물에 대한 얘기는 특별한 게 아니고 모든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아마 들으시는 얘기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특히나 어르신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그런 얘기여가지고요. 모쪼록 우리 채널을 찾아주신 저희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뇌졸중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